네, 불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일인데, 오늘은 최근 언론 지상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LH, 소위 철근이 없는 아파트,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LH 15곳 순살 아파트 문제가 우리 신길 일구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메커니즘을 아마 대다수 분들은 이해를 아마 하셨을 거라 보고, 뭐 논리적으로는 간단해요. 그 메커니즘은 결국은 LH 이번 사태로 인해서 LH가 직접 뭐 임대 아파트를 짓던 아니면 저희처럼 뭐 공공재개발 시행사로 하던 신길 이구역처럼 뭐 도심 복합 사업을 하던 아무튼 LH라는 그 브랜드가 적용돼서 아파트를 시공한 아파트는 여러모로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니까 결국은 수요가 없으니까 결국 공급이 넘치는 거고, 공급이 넘치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이제 악순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오늘자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했지만은 또 대통령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왜 이런 사태가 LH에 집중돼서 나타났을까라는 것을 분석해 봤더니, 경실련 이런 시민단체에서 봤어요. 봤더니 지금 LH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정관 외우라고 그러죠. 퇴직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건설사는 물론이고 설계사, 뭐 감리사 이런 데 다 요소요소에 다 박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거의 다 좀 밝혀졌어요. 통계적으로 다 밝혀지고 신문 보면 다 아마 검색하시면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신길 1구역에서도 전에 제가 그 시공사 관계자들하고 잠깐 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께서 한 얘기가 LH가 이제 턴키로 우리 신규 1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공재개 후보지 대다수 후보지에 대해서 턴키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턴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말하자면 시공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나머지 모든 협력사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계니 감리 이런 부분도 전부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협력사로 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시공사를 통해서 일괄 계약하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LH가 그 와중에 이제 이게 뭐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와중에 시공사 측에다가 소위 말해서 그 각종 인허가 관련된 부분도 이제 그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시공사 측 턴키로 넘긴 측에다가 가령 시공사 선정이 되면 그쪽에다가 떠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이 자리에서 섣불리 뭐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또 뭐 그렇게 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게 지금 전부 다 지금 LH가 지금 시공사 지금 자기네들은 보통 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행사잖아요 LH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관리 감독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좀 부실 관리죠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특히 이제 뭐 15군데 이제 드러난 곳은 거의 다 이제 임대 아파트잖아요. 분양도 일부 있지만은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LH 이제 임대 아파트에 입찰을 참여하는 회사들은 우리 이렇게 대형 건설사가 아닙니다. 조그만 건설 뭐 군다에서 아주 조그맣지는 않지만 10위권 뭐 50위권 아무튼 10위권 밖에 도급 순위가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입찰을 참여하는데 왜 그럼 대형사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라든지 뭐 GS라든지 큰 회사들은 참여하지 않냐 그러면 그 회사들은 LH가 제시하는 말하자면 액가죠. LH가 제시하는 가격에 공사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추려 그러면 자재를 이제 아주 그냥 싼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됩니다. 그러죠? 그러겠죠? 싼 자재를 쓰다 보니까 A급 자재를 써야 되는데 C급이나 D급을 쓰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고급 자재를 써야 되는데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짜리 쓰다 보면 당연히 중국산 자재 뭐 이런 거 쓰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아파트 품질이 저하되고 품질이 저하되다 보면 나중에 그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니까
이 대기업들은 그런 아파트 아까 말한 일군 업체들 넘버 원에서 뭐 가령 뭐 10번까지 들어가는 그 도급순위 10번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애초에 그런 LH 아파트에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번에 사고 난 시공사 보면 전부 다 이제 중하위권, 적어도 10위권, 뭐 50권 뭐 이런 회사들이 상당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LH가 결국은 시행사로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제 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번 이제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여하튼간에 과연 LH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우리 신규 1구역 같은데 또 어떤 공공재 후보지에 이런 관련 비용을 시공사에다가 이제 턴키 방식이다 이렇게 떠넘길 수가 있어요. 인허가 비용도 그렇고 또 여타 비용도 저 시공사 측에다가 이렇게 턴키라는 명목하에서 떠넘기면 떻게 될까? 그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지금 막 50% 심지어 뭐 철근값이 뭐 이런 자재값 뭐 2배, 3배 지금 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공사비가 지금 최하 지금 8, 900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800, 900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그 2021년 6월 30일 날 그 했던 그 당시에 했던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데 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로부터 벌써 지금 2021년 6월 30일이니까 지금 거의 2년 후고 지금 좀 더 지났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재 폭등이 일어났었고 자재 폭등에서 지금 공사비가 엄청 폭증된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갔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무튼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이상 건축비가 아마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나중 뭐 실제 이제 나중 가서 관리 처분 당시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다수 경제 지표가 물가 상승이라는 게 계속 대지 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재값도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학에서 말은 그런 물가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1,0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공사비 폭증으로 늘어나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비료율이 떨어지겠죠. 비료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제 토지 등 소유자한테 갑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유가 계시고 또 대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관계 없겠지만은 여유가 없고 대출 여력이 없다든지 또 현금 확보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분담금을 감당 못해서 사실상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관리처분 당시에, 관리처분 전에도 이제 이게 우리가 원래 정비구역 수립 시에, 지난해 도정법이 개정돼가지고 작년 12월 11일자로 시행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비구역 수립 시에 토지동 소유자에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추가 추정 분담금이라죠. 추정 분담금. 정확한 그 분담금 액수는 아니겠지만 추정치를 알려줘야 되고 그 산출 근거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 산출 근거를 알려주려면 감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감정평가, 종전자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선행돼야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 평형에 대한 그게 나오는 거니까 가격이 분양가가 나오면 그 차익이 이제 소위 말해서 추정분담금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추정분담과 산출 근거를 지난해 도정법이 개정돼서 12월 10일자로 해서 개정돼서 다 이렇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뭐 향후에 이제 또그 관리 처분 당시에 또 알려주고 사업 시행 같은 또 알려주고 뭐 중간중간 또 계속 뭐 변동치에 따라서 알려주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공사비가 폭증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번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임대 포션이 높은데 임대 포션이 높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공공임대가 이제 많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씩 이제 물론 임대도 종류가 한 3가지, 4가지 되는데 이것을 이제 표준건축비 수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표준건축비.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제 아파트를 시행사 측에서 시행사 측이라 보면 이걸 아파트를 이제 가져가는데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느냐. 지금 현재 서울시 평당 어지간한 데는 한 4천만 원 선에서 분양을 합니다. 근데 지금
표준 건축비 수준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는 평당 지금 2022년 말 아마 표준 건축비가 745만 원이 되는데 이 수준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0만 원도 안 된 금액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일반 분양한다 그러면 4천만 원 가져가는데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그냥 헐값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근데 문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임대 아파트를 지금 옛날처럼 싸구려로 짓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 진다 그러면 그냥 헐값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서울시에서 제가 방침 이야기했죠. 고품격 아파트 소셜 믹스라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한 동네에서 임대하고 부장하고 같이 토지동수 같이 섞여서 있기 때문에 자재를 거의 비슷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옵션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그러면 그 고품격으로 짓는데 소요된 자재 비용 또 소유자가 부담하고 그에 따른 임대 아파트 수량도 추가로 부담되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그 돈을 가져간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임대를 가져간 것도 아주 저가에 가져가는 거고 그걸 만약 분양을 했다 했을 때는 4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가격에 헐값으로 매입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모든 부담이 다 토지등 소유자로 부담이 전가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이제 분담금이 증가되고 이러버리면 이 자금 조달 능력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시겠죠. 나이 드신 분이나 해금 조달 능력이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시세라도 가령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겠다. 뭐 17억, 18억 크게 붙겠다라고 하면 그 프리미엄을 염두에 두고 빚을 내서라도 자기 돈으로 빚을 내서라도 자기 명의로 집을 사겠지만은 그런 피가 안 붙고 아까 말한 LH 이런 사태나 LH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고 피가 안 붙으라는 기대 수익이 툭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빚내서 사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빚을 내더라도 내 명의로 사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을 때 가령 10억에 받았다. 근데 시세 차이가 예를 들어서 7, 8억 나는 17억, 뭐 18억 됐다 그러면 7, 8억의 돈이 더 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 명의로 어찌됐든 간에 집을 사겠지만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안 붙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했던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해서 지분형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분형 주택은 누구나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서민층 집을 한 채밖에 안 가신 분들 그리고 60평방미터를 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하로밖에 못 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데 이런 분들이 대거 지분형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형 주택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아파트 전체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임대 포션도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지분형 주택이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서민들에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아파트 전체 단지의 어떤 가치면에 봤을 때는 독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되면 신규 일구역이 일전에 뭐 세대수 기준했을 때 약 31% 정도 되는 임대 비율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될 거예요. 뭐 40%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간에 훨씬 더 이제 임대 포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 신규 일구역 공공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겁니다. 임대가 대세가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에 붙지 않고 그냥 뭐 도시 서민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임대 아파트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임대가 많잖아요.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파트는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아파트 운영 주체를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두 분씩 대표를 이제 뽑아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해서 아파트 운영 규칙을 만들고 운영 룰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임대 사신 분들이 워낙 많아 버리니까 임대 이분들이 이제 위주로 이제 룰이 정해지는 거예요. 과연 뭐 자동차 주차 대수랄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돼 버리면 굉장히 분양주들 내지는 이렇게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이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 더욱더 이제 가격도 이제 프리미엄이 안 붙고 저 아파트 단지는 임대 아파트다. 뭐 이런 인식이 이제 돌면서 프리미엄도 안 붙을 것이고 향후에 또 입주할 수 사람도 뭐 이렇게 아무튼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실종되고, 그럼 뭐 기대가치 더 하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신기 1구역에 당초 제가 추진할 당시에는 명품 아파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저를 LH에서 제거하려고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LH가 그걸 당초 원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임대 아파트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임대촌으로. 그런 식으로 소형 임대 아파트식으로 전락하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좀 상황으로 시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은, 제가 원래 사업시행자 지정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업시행 지정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21년도도 내내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대표회의에 충분히 여러분을 수렴해서 우리의 요구 조건, 우리가 사업시행을 한번 지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민대표에 별다른 권한이 없어, 법에가. 권한 거의 이제 사업시행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협상키는 사업시행자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협상키를 갖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임대 최소화, 또 우리가 바랄 거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키를 지금 다 줘버린 거예요. 미리. 뭐 할 때? 위반 제한할 때. 지금 위반 제한 동의서 받으면서 한 줄 사업 시행자 지정해가지고 넣겠다 해가지고 좀 동의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들은 협상 키를 뺏기는 거야. 나중에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되고 40% 50% 이렇게 예상치보다 많은 되고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파트 자체가 그냥 하향 평준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사업 시행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동의서 부분 쭉 이야기 드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찌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재개발할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문의가 와요. 공공을 선택해야 될지, 민영을 선택해야 될지. 근데 공공으로 좀 선택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어요. 왜? 이 자들이 어리석은 짓을 선택해가지고 민영 사람들이 30% 넘게 동의서를 지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 양측에 치열한 어떤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 공공은 매우 힘든 상황을 대하고 있다. 그리고 LH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그 여파가 직격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신규 1구역에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 제출 동의서를 냈던 분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특히 원주민들이 대거 철회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회 동의서를.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만 일단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